좌파와 진보는요, 인권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비권위주의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통을 절개합니다. 적어도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문은 과거 정권처럼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또 과거 정권처럼 귀족적으로 보이지 않고 서민적이며 더 나아가서 국민들과 절교 소통하고 억압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삶도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비슷할 거다. 그래서 요가 강사를 하고 정의당이라는 문다혜가 애 안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옷차림도 수수하고 직업도 그렇고 학벌도 딱히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 지나 비슷하고 그래서 저 집에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갖다가 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지 않고 다들 그냥 수수하게 키우고 그러구나.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사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이 자기 주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협박과 공갈과 그냥 두지 않겠다, 고발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단 한 번도 상세하게 그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너들 무지랭이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는 듯이 깔아뭉개버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태우나 신재민을 다루는 문 정권 청와대의 태도를 보고도 아직도 문재인이 진보적이고 인권을 중시한다고 보입니까? 자, 자기 가족의 지금 의문이 제기됐어요. 집을 왜 그렇게 팔았는가? 누가 샀는가? 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지요. 대통령의 가족도 공인입니다. 또 사위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 정리해서 팔아버리고 급히 나갔어요. 그 집을 산 사람도 누구인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밝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물으면 나는 몰랐다고 민정수석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툭 하면 문재인의 외손자의 학적 기록부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국회의원 곽상도를 놓고 문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다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이런 것도 안 캔다면 누가 캘 수 있어요? 제가 가서 이런 거 학적부 좀 뒤지자 하면 도와줍니까?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해라 해서 아니 국회의원이 내 문재인 외손자가 외국으로 나갔는지 알아보려고 그런다면 자료 주겠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국적 변동이 있는 구기동 일대 학교에 관계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문재인 외손자가 나갔다고 알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학교를 갔다면 딸은 유세장에 나와서 워킹맘 전업맘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와 자기 가족은 조용히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다는데 지금 본분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태국의 국제학교에 갔다 하면 이거는 뭐예요? 귀족 행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요가 강사고 아버지가 빌빌대는 망해버린 게임 회사의 팀장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그들이 만약에 국제학교에 진짜 보낸다면 이건 갑자기 그 아버지 대통령 되더만은 귀족 행세하는 거 아닙니까? 외손자도 귀족 행세하는 거고요. 재벌들 손자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돈 어디서 나왔냐라고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되고 3월 달에 게임회사 그만뒀다. 그런데 무슨 돈을 잃어버렸단 말도 있고 돈을 벌었다는 말도 있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받았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곽상도는 민정수석 출신이잖아요. 박근혜 정부에. 청와대에 돌아가는 시스템 구조를 아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터지는 거 한번 보세요. 최계일 의원이 미국 가서 스트릿바에 갔니 안 갔니? 김성태 딸이 뭘 했니? KT 입사를 할 때 무슨 시험을 쳤니 안 쳤니? 이제 이렇게 물타기를 나오면서 너네들 한 방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 미국의 가이드라는 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스트릿바 갈 것을 강요했다. 정말로
정치 이따위로 더럽게 비와서 공작으로 일관할 겁니까? 자, 지금 문재인의 사위가 다니던 200억 지원설에 대해서 그 회사에 이제 관계자라고 하는 아마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선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지금 직원이 뭐 서류상으로는 0이고 뭐 사장이라는 사람은 한 5명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회사는 가면 다 껴있고 오후에나 사장이 왔다 가는데 아마 기자하고 전화통화는 한 것 같습니다. 서씨가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토리 게임즈라고 하자 해서 괜찮다 했다. 근데 토리라는 이름이 문재인이 입양한 유기견인 줄은 몰랐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00억 지원설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태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곽상도 의원은 29일 다혜씨의 태국 이주 사실을 밝히면서 한간에는 서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가 200억을 지원했고 이 중 30억이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다. 자, 태국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기자들은 아세안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억의 당사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서 태국으로 갖다 말을 하지 못하고 아세안이라고 써야 되는 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왕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통령이가 대선 끝나고 이틀 뒤엔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어쩐다 한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게임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또 망했다면서 자식 또 무슨 설치 미술 한다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은 참 편합니다. 게임하러 갔다가 망해도 데미지도 안 입고 다시 또 자기 스튜디오를 강서구에 가지고 또 시각 디자인 설치 미술을 하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헐렁헐렁해도 전 세계 비엔날레에 다 출품하고요. 자, 솔직히 말하면 문준용이나 문다에게 벌어지는 일이 일반 서민들에게 벌어지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자, 감추어진 일이 공개되었을 때 이들이 과연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문준용이나 문다혜가 특혜받으라고 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대한 의문에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안 둔다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는 200억 지원 말도 안 된다. 기술 신용 보정 대출 1억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제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는 사실상 유령 회사처럼 되어 있어요. 자, 매출이라고 할 것도 없고 매년 영업 손실을 봐왔어요. 3년간 매년 1억대 적자를 보는데 이런 회사에 왜 대통령의 사위가 들어갔을까? 들어갈 때도 적자였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었을 거고 문준용 예를 보면 집에서 그런 걸 안 하는 쪽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사위가 이렇게 허접한 회사에 들어갔느냐? 뭔가가 지금 나타나는 외관과 다른 일이 있었던 게 아니냐. 게임 회사의 외관을 가졌지만 실제는 그 당시 유행하던 암호화폐나 이런 것과 또 관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그런데 왜 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접근을 막고 지금 이 회사 대표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해명을 합니까? 이 해명은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저렇게 대통령 딸이 갑자기 태국으로 나가버리고 그러고 나가기 전에 남편이 마누라한테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마누라가 팔고 이런 일이 일상적이라고 봅니까? 전혀 일상적이지 않죠. 게임 회사나 이런 거는 중국에서 자금을 땡기거나 또 이런 이상한 게임 회사들은 암호화폐나 이런 것이 주업이고 게임 회사는 그냥 간판만 열어놓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리게임즈라는 회사를 보면 이 회사가 지금 뭐 200억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30억을 갖다가 전달받았고 이런 거는 그냥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요. 내버려 두고 이 토리게임즈라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가 라고 받았을 때 지금 신용 등급이 CCC로 현재 시점에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CR6 등급을 받았는데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거의 없거나 총 차입금 대비 현금 흐름 창출액이 매우 적어 현금 지급 능력이 매우 낮다라는 관련 지표상의 최하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주요 주주를 보면 이제 대표가 60%로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손익 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당기 순이익은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17년 들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00% 증가했다고 합니다. 희한한 것은 매출액이 급증하는 데 반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를 해서 영업이익은 2015년에 1억 7천만 원, 2016년에 9,900만 원, 2017년에 1억 6,500만 원의 손실을 봤고 당기순이익도 각각 1억 7천만 원 손실, 1억 손실, 1억 8,100만 원의 손실이 있었고 2017년에 개발비가 13억 6,900만 원으로 급증을 했는데도 그에 따른 이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사에. 중소기업이 13억 7천만 정도의 개발비를 들였으면 엄청난 돈을 들인 건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전문가는 장단기 차입금 규모가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신규 개발을 위해 대출을 받아 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감소하고 매출 채권 및 미수금은 증가한 상태다. 타기업과 외상으로 거래를 했는데 그 기업의 상태에 따라 또 주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자, 이런 회사라고 합니다. 개발비에 투자한 게 대박나면 나름 전망은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면 재무 상태가 불건전한 전망이 어두운 기업이다. 근데 이 회사가 게임을 개발한 게 맞습니까? 마가라 뭐 삼국지가 있다는데 아니면 그 돈으로 개발을 혹시 다른 거를 한 게 아닌가? 그 보통 보면 이런 류의 회사들은 얽히고 설킨 한 두세 개의 회사들이 하나를 형성하면서 서로 간의 비용이나 지출 등을 엉켜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IT 붐이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요. 이 회사가 개발한 것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정말 마가라 삼국지인가 그걸 개발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회사가 13억 7천만 원을 썼을까?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자, 미국의 주별로 선거를 치르는 주지사 혹은 상원 후보는 다른 주에서 사립학교에 다니던 자녀를 자기 지역 공립학교에 전학도 시킨다는 겁니다.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의 공공교육 시스템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지금 한 2012년 대선 때 한 후보의 딸의 이 교육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학교 문제를요. 자, 왜 그랬느냐? 그 후보가 공공교육을 갖다가 자기 책에서 막 찬양했는데 실제 자신의 자식은 그러지 않았다 하면 저는 위선이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할 것 없이 이것이 자기를 찍어주는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 없어요. 법에 없어도 정치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의당 그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정서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 대통령 이렇게 선거 기간에는 내 자식은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처럼 살아갈 겁니다. 내 손자도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평범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해놓고 대통령 당선되니까 슬그머니 극비에 자식을 데리고 태국에 가서 방콕에 국제학교를 넣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기지 않습니까? 자, 어디에서 사기당했는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정도로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모두가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행의 사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딸 가족이 해외로 이주를 했는데 이게 조선일보는 칼럼이에요. 서울의 초등학교에 다니던 외손주가 그 나라 국제학교로 옮겼다. 자, 국제학교는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편의상 가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대통령 딸은 2017년 대선 하루 전에 아버지를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에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아버지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을 간 넘긴 시점에 그것도 대통령 참모가 헬조선이라고 불평하는 젊은이들 거기 가보면 대한민국이 해피조선이라고 느낄 것이다 했던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남편 명의의 집을 정려를 받았어요. 원래 그러면 남편 명의가 아니라 남편 집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집이 별로 돈 있거나 그런 집도 아니고 둘이 연애해서 결혼했던 것 같아요. 딸내미가 죽고 못 사니까 막 어쩔 수 없다 해라 이랬던 것 같고 남편이 크게 능력이 있는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력들을 보면요. 자, 그랬는데 결혼할 때 구기동에 빌라로 시작을 했다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의 구기동, 그 동네 좋은 동네지요. 거기에 빌라를 살 수 있는 젊은 부부라면 물론 결혼한 뒤에 샀겠지만 결혼해서 몇 년 안에 산 거 아니겠습니까? 2012년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사이 집이 부자라서 집을 사줬다? 저는 그런 집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장인 부부가 부자라서요? 양산에 집도 크고 부자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줬는데 사이 이름으로 해놨다가 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장인 거였기 때문에 딸이 이 정려받아서 팔 때는 딸 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거나 아니면 사이가 정말 소문처럼 사고를 쳐서 이 차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딸 앞으로 돌렸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이상한 거래를 하는지. 이 집만 그랬습니까? 2012년에 이 집에 살면서 대선 치렀고 또 홍원동 빌라에 샀는데 홍원동 집도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전 자신의 문재인의 보좌관이 손혜원의 보좌관이 돼서요.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2016년 4월까지 국회의원을 했지요. 하던 사람을 2016년 4월에 손혜원이 공천을 받아서 거의 당선이 이제 유력했는데 그 문재인의 보좌관을 연계받았다면 손혜원과 문재인 사이는 김정숙 사이는 이건 보통의 사이가 아니라 웬만하면 남의 보좌관을 연계받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보좌관이 또 문재인이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되니까 청와대로 가서 부속실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대통령 부부를 컨트롤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월급을 못 받을 동안에 손혜원이 월급을 준 거다라고 봐야 되고 그 보좌관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을 그 핵심 측근한테 팔아요. 자, 자기 집사나 하인한테 집을 파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보통이라면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오나들이. 그래서 이것도 매우 의아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니며 갖가지 억척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뭐가 사실인지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자, 국제학교는 왜 갔는지, 국제학교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밝히지 않고 이 일이 계속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고, 국민들은 문재인의 외손자가 얼마짜리 학교에 다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기한 사람의 응분을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청와대는 김태우 때도 그렇고 손혜원이 때도 그러고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지금 김경수 때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거나 흥분해요. 손혜원이 때도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김태우나 신재민이 때는 확 밟아버리고 지금 이 곽상도원의 폭로에 대해서도 밟겠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국민한테 중대한 거짓말을 한 거는 대통령 자식의 해외 이주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다라고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자식을 관리하는 거는요, 다 큰 자식을 왜 관리하겠어요? 한국적 현실에서 대통령 자식들이 과거에 사고를 친 예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집을 팔았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대통령 자식이 집을 팔았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누구가 집을 샀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확보하고 있어야 당연한 거고, 외국을 나갔으면 어디로 가서 얼마짜리 학교에 다니는가도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국민은 답을 들을 그럴 리가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는 답을 해야지 공갈 협박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협박을 해서 이 일이 넘어갈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에서 양 재단을 묶거나 우병우를 묶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 협박을 하다가 절이 됐습니다. 당신들도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협박하지 말고 묻는 데 답하길 바랍니다.